사회복지사 1급 시험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어서 사회복지 조사론 두 번째 과목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내용 분석, 관찰법, 욕구조사에 관련된 약 10여 년간의 기출인데요. 자, 내용 분석은 연구 방법론 가운데에 2차 자료 또는 내용 분석, 2차 자료 분석 및 내용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문헌 연구의 일종인 거고요.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객관적으로 또 수량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분석법입니다. 양적 분석 방법, 질적 분석 방법 모두 사용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관련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19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 찾겠습니다. 기억,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다. 아니죠. 기존 자료에 의존을 해서 내용 분석을 하다 보니 연구의 범위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거고요. 자, 니은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문헌 조사로 이루어지니까. 자, 리을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내용 분석은 양쪽 분석으로도 질적 분석으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을 옳지 않고요.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리을 정답 3번입니다. 18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아닌 거죠. 자,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용이함이 있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 정답이고요. 2번 자,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또는 수량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한 것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분석상의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맞죠? 4번 양적 조사, 질적 조사에 이 내용 분석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도 또는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정답입니다. 네, 3번 문제. 자, 16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A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자료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인 거죠. 신문도 하나의 그런 신문의 사회면 기사 이런 걸 자료로 하면 밑줄 긋고 내용 분석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이 자료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한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범주 항목들은 신문기사 자료로부터 도출된다. 그렇죠. 맞는 거고요. 자, 니은 주제보다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 자료 수집 양이 많다. 아니죠. 단어가 더 세분화된 거기 때문에 자료 수집 양이 더 많아지겠죠. 주제가 적고. 그래서 니은 잠시만요. 주제보다 단어 기록 단위로 할 때 그쵸. 자료 수집 양이 많은 거죠. 단어가 더 세부적인 거니까 니은 정답입니다. 자, 디귿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보다 더 큰 단위여야 한다. 맞습니다. 리을 이 연구에서는 자, 양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사회면 기사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단어의 수, 부정적 인식 단어의 수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리을 틀린 짐은 옳은 건 기억, 니은, 디귿 3번입니다. 14회 때 기출이었습니다. 4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 자, 밑줄 그으면 분석 단위입니다. 표집해야 되겠죠. 이 영화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연구 모집단을 규정하고 표본 표출의 틀을 구해야 한다. 자, 표집 틀인 거죠. 표본 추출의 툴은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 명단, 그 모집단 명부를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단 중에서 표집을 해야 되니까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사례수가 많으면 표본 추출하여 줄일 수 있는 거 맞고요. 3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인식의 어떤 수량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4번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에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죠. 표집들 영화, 명단에서 영화들을 각각 추출을 하게 되는 거겠죠. 4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5번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네, 내용 분석에서는 이렇게 현재 드러난 내용과 그리고 잠재된 숨은 내용을 양적 연구로 모두 바꿀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네, 1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겠습니다. 자, 1번 내용 분석의 결과를 양적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단어나 주제 가운데서 긍정적인 것의 수, 부정적인 것의 수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수량화시킬 수 있습니다. 1번 옳은 설명 정답입니다. 2번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량이 많다. 바뀌었죠. 더 세분화된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자료 수집량이 더 많겠습니다. 자, 3번 하나의 단락 안에 자, 글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있는 경우 그 단락은 기록 단위가 아니고 맥락 단위라고 합니다. 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자, 4번 기록 단위가 맥락 단위보다 상위 단위이다. 아니죠. 맥락 단위가 더 상위 단위입니다. 자료 유형화를 위한 범주가 설정되면 기록 단위는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자, 옳은 설명은 1번 정답이고요. 12회 때 기출문제 6번 다음과 같은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자, 과거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자료 하면 내용 분석입니다. 이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 이 조사 방법의 특징 1번 표집이 불가능하다. 아니죠. 10년간의 일간지 표집할 수 있습니다. 자, 수량 분석 가능한 거죠. 인식 변화에 어떤 수량화를 시킬 수 있고요. 3번 보도자료 문장에 나타나지 않은 숨은 내용 코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자, 내용 분석에서는 드러난 내용이나 숨은 내용 모두 다 코딩할 수 있고 양적 연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4번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내용 분석에. 4번 정답입니다. 5번 사전조사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이고요. 내용 분석에 관련된 마지막 기출문제 11회 때였습니다. 7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1회부터 10회까지 아동 관련 이슈를 얼마나 다루었는지 그 시험에서요. 자, 그것을 분석할 때 사용된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비관여적 접근을 하게 되죠. 시험 문제에 관련된. 자, 2번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3번 직접 조사보다는 경제적이다. 이미 기출된 문제를 분석할 때 맞습니다. 자, 4번 양적 내용을 질적 자료로 전환한다. 이게 옳지 않은 거죠. 자, 단어나 주제를 통해서 아동 관련 이슈를 얼마나 다루었는지 분석할 때는 그 드러난 내용이나 또 숨어있는 아동 관련 이슈의 내용 이런 내용을 질적 자료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드러난 내용과 숨은 내용을 양적 연구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약 2000년대 들어서 조선일보가 사설의 사회복지 인식도에 관련되어서 긍정 단어를 얼마나 냈고 부정 단어를 얼마나 냈는지 이런 거는 내용에 관하여서 양적 연구로 바꾼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인 거고요. 5번 다양한 기록 자료 예를 들면 출판물, TV, 대중매체, 자서전, 상담, 뭐 기록 자료까지도요. 이런 등등등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하는 게 내용 분석입니다. 그래서 7번에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관찰법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인 이 관찰법은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귀납적 방법인데요. 탐색적 조사가 목적이고 예비조사에 흔히 사용이 됩니다.
현장에서 즉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관찰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응답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비언어적, 내가 직접 목격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비언어적 자료 수집도 가능하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의 이 관찰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1회 때 1번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피관찰자에 의해 자료가 생성된다. 아니죠. 자, 관찰자에 의해 자료가 생성됩니다. 2번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그렇죠. 어떤 언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이라던가 습관들 이런 것들 대상자의 그런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을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옳은 것 2번 정답이고요. 3번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아니죠. 옳지 않습니다. 4번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용이하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무래도 육안으로 관찰하다 보니 4번 옳지 않습니다. 5번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관찰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옳은 것 2번 정답이고요. 16회 때 기출 2번 보겠습니다.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 가능하다. 자,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응답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2번 관찰자의 주관성 개입될 수 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겠죠. 맞는 거고요. 3번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 가능합니다. 4번 서베이에 비해서 자료의 개량화가 쉽다. 개량화, 즉 수량화. 아니죠. 4번 관찰법은 수량화, 개량화보다는 아무래도 질적 연구에 용이합니다. 옳지 않은 건 4번 정답이고요. 5번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한 거 맞습니다. 관찰법에 관련된 9회 때 기출문제 마지막인데요. 3번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1번 관찰 신뢰도는 관찰자의 역량과 관련이 없다? 아니요, 관련이 있죠. 일관적인 건지. 1번 틀렸고요. 2번 관찰 가능한 지표는 언어적 행위에만 국한된다? 아닙니다. 비언어적 자료 수집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3번 관찰은 면접조사보다 조사 환경의 인위성이 크다? 아니죠. 면접조사가 오히려 좀 더 갖춰진 인위성이 큰 거죠. 자, 4번 관찰은 자연적 환경에서 외생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죠. 자, 4번 틀렸고요. 5번 관찰은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특성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한 관찰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욕구조사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21회 때 기출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자, 델파이 조사, 우편 조사의 대표적인데요. 델파이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견해 파악한다. 맞습니다.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그 응답을 회신하는 거 맞고요. 2번 되풀이되는 조사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 맞습니다. 3번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적 충동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고요. 전문가에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서 답을 얻고 다시 되돌려 보내서 또다시 답을 또 조율해서 얻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직접 모이는 패널 참가자들보다는 감정적 충동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아니죠. 익명성 보장에 용이함이 있습니다. 4번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5번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2번 19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초점 집단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수 이해관계자들 12명에서 15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대화를 통해서 토론 집단을 구성해서 연구자의 어떤가 제공한 주제나 쟁점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인터뷰하는 그런 방식이 초점 집단 기법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관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집단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맞는 거죠. 2번 익명의 전문가들을 패널로 활용한다. 아니죠. 익명의 그것도 전문가들은 델파이 기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이고요. 초점 집단은 욕구 조사에서 활용되는 거 3번 맞고 4번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 맞습니다. 5번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 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2번 정답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14회 때 기출문제 델파이 조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1번 맞습니다. 2번 외형적으로는 그쵸, 설문조사 방법과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회신하고 다시 받고 반복하게 됩니다. 자, 2번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3번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패널의 후방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 아니죠. 델파이 조사는 익명성이 용이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4번 정답이고요. 5번 반복되는 설문을 통하여 패널의 의견이 수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의 정답 4번이고요. 4번 11회 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욕구 조사할 때 그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기존 자료라는 게 한 지역의 소득 수준 또는 주택 보급률, 실업률, 범죄율 이런 기존에 조사됐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사회 지표 조사입니다. 니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는 방법. 그죠? 전문가의 어떤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을 수렴하는 델파이 조사입니다. 디귿 지역의 일반 주민 대상으로 직접 수집하는 방법. 직접 수집하면 지역 사회 서베이인 거죠. 일반 주민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사회지표조사, 델파이 조사, 지역사회 서베이 이 순서대로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0회 때 욕구조사에 관련된 기출이었습니다. 욕구조사에서 지역사회 공개토론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하면 지역사회 포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거주민이나 지역사회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는 방법인 거죠. 자, 지역사회 공개토론의 특징은 모든 지역 주민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모든 지역 주민은 아닌 거죠. 니은 그리고 또 참여한다 해도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니은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아닌 거죠.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 쪽으로만 의견을 제시하는 자만 좀 몰려서 제시할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 실행 가능성이 낮다. 아니죠. 실제 거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니 지역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적으로 듣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디귿 옳지 않고요. 리을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옳은 것은 리을. 자, 정답 4번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0회 때 기출 대규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한 욕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규모 설문조사에 비교한 주요 정보 제공자 아무래도 소수를 통한 욕구조사인 거죠. 그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맞는 거죠. 아무래도 규모가 적다 보니까 2번 표본의 대표성이 그래서 낮겠죠. 아무래도 모집단을 대표한다라는 게 소수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건 2번 정답이네요. 자, 표집단이 표본 추출이 작으면 비용 적게 드는 거 맞고요.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일일이 개별적으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든 조사를 통해서 질적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거 맞고요. 5번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하게 된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정답입니다.
욕구조사에 관련된 마지막 기출 9회 때 욕구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지역주민 서베이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 사정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2번 지역자원재고조사는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정보획득을 용이한 거 맞고요. 3번 사회지표조사, 기존에 있었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 조사는 지역사회 주민 욕구의 장기적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그렇죠. 어떤 인구적 또는 뭐 경제적 특성에 근거해서 욕구를 추정이 가능한 사회지표 조사는 장기적 변화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자, 4번 지역사회 포럼 공개 토론회인데요. 이것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다. 아니죠. 주민들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공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개별적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이네요. 5번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정보 제공자의 편향성 나타날 수 있다. 맞는 거죠. 보통 주요 정보 제공자가 지역의 지도자 또는 뭐 정치가나 공직자 등인데 이 조사, 그 연구자의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그 제공자들을 좀 골라서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조사랑 거의 막바지 과정에서 오늘 내용 분석과 관찰법과 욕구 조사에 관련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